네, 일단 알겠어요. 그렇다고 할게요. 됐어요? 잠시만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통현. 근데 이 공통현이 원하는 원의 지름이 되게 하세요. 이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네. 그래야 딱 둘레가 반으로 쪼갠다. 근데 지름이 된다는 건 결국 공통현 안에 중심이 있게끔 하세요. 이거니까. 그 다음에 공통현의 길이는 뭘 구하면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공통현의 길이라는 게 결국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 원방이 있을 때 공통현이 하나 생겨요.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이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먼저랬거든요. 그리고 뭐 하랬어요? 둘 중에 어떤 원을 선택할지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원을 선택할 거면 이 원의 중심이 있겠죠? 거기에서 여기 반지름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랬어?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할 수 있죠? 요거 해가지고 얘 피타 하면 돼요. 얘 피타 하면 여기가 나오죠? 네. 그럼 그거를 몇 배 하면? 2배 하는 게 공통현이에요. 되시죠? 313과 4를 풀 거예요. 풀어보세요.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300 6, 7. 7. 내가 또 잘못 보고 있었네. 307이요. 교점을 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야, 얘는. 같은 말 다르게 표현 안 됐어. 얘도 결국은 공통현의 방정식 구해서 그 현의 길이 찾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죠? 계산을 못하냐.
왔어요. 자, C는 1,-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인 원이고 C'은 3,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인데 그 교점이 A, B래요. 그러면 이 A, B 현의 길이가 밑변이 되면서 이 C 1,-3에서 이 현에 내린 수직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 이 A, B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1에서 1을 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 나올까요? 그럼 이게 이 현의 방정식이야. 그럼 뭘 찾아야 돼? 나는 이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찾으면 루트 5분의 6이거든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이니까 피타 쓰면 여기가 루트 5분의 3이죠? 그러니까 넓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5분의 18이에요. 굳이 유리화를 안 해도 되죠, 얘는? 어차피 곱할 거니까. 됐어요. 네? 이거 형 구할 때 네. 우변에 있는 것도 적용을 다 넘긴 다음에 뺀 거 맞죠? 그냥 뺀 다음에 넘겨도 돼요. 어쨌든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은 하나로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그냥 뺀 다음에 넘겨도 되고 다 넘긴 다음에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원방의 꽃이죠. 직선과의 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이 너무 어색해요. 안 만나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접해요. 이제는 더 이상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갖고 하라 그랬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수직거리인 D와 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거랬어요. 그래서 안 만날 때는 이 D가 R보다 커요. 뭐니까요. 그리고 딱 접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D는 R이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R보다 작죠.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원과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요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요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뒤에 접선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럼 볼까요? 310번. 하나의 원과 하나의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아, 선생님? 그러면 요렇게 좀 가까운 관계네요. 맞아요. 그럼 이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보다 작도록 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해보세요. 아, 추워. 그러면 D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mx-y-4는 0으로 쓰고 D에 관한 식을 세워보실게요. 그리고 얘들아, 절대값과 루트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건 양변 뭐 하라고요? 제곱하면 된댔어. 양수일 때는 제곱해도 부동 안 바뀌어요. 저기 C 뭐 루트 2라 적혀있는 거예요, 원이. 네? 여기 그냥 루트 2잖아요. 반지름. 아, 반지름 자리 아닌가요, 여기? 그렇네.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그림으로 외우진 못해요.
될까요 요거? D가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는데 D 자체가 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4이고 여기가 루트 2니까 얘네들을 풀려면 루트도 없애야 되고 절대값도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 거예요. 그래서 제곱해서 보내버리면 여기 16이 2의 m제곱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푼 거예요.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니까 m 플러스 루트 7에 m 마이너스 루트 7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현의 길이인데 312랑 314 풀어볼게요. 쌤 뭐라고요? 12랑 14 이것도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있는 그 중심에서 현까지의 성질 그거를 여기서 써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못 그렸네. 왜요? 혼돈을 줄 수 있네요. 왜 잘못 그렸는지 모른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잘못 그렸네. 네? 왜 잘못 그렸어요? 왜 잘못 그렸는데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쵸. 아, 진짜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오케이, 좋아요. 믿어요. 전 믿어요. 어떨 때 그 뭔가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그 현이 무엇을 나타낼 때 그 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가 최소가 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그때의 지금의 그 공통현이 현의 길이가 어떠한 역할을 할 때 넓이가 제일 작아요 이거죠.
12번 됐어요? 12번은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치면 뭐 축만 잡으면 되니까 일단 여기가 중심이 6, 마이너스 1인데 x축이라는 건 y가 0이니까 얘보다는 이렇게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가 반지름이에요. 그럼 반지름이 지금 3이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가 y는 0자리니까 y는 0인데 얘가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피타하면 여기가 2루트 2가 나와요. 그럼 그거의 2배가 이 현의 길이가 될 거니까 4루트 2 이렇게 될 거라고요. 될까요? 모양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그래야 이 길이를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14번은 지금 이런 거잖아요. 이 원과 이게 원래 원이고 이게 원래 직선인데 여기가 공통현이에요. 그럼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은 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쪽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결국은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얘가 뭐가 되면? 지름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세요. 이 말은 내가 찾은 이 현의 길이가 이 원의 새로운 원의 지름이 될 때라고요. 이거 바이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현의 길이를 찾을 건데 여기 중심이 지금 0,0인 원이고 여기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d를 구하면 이 d가 루트 5분의 4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하면 결국 그게 이 반지름의 제곱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파이만 붙이면 돼요, 얘는. 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5분의 24파이가 넓이가 최소인 원이 됩니다. 요거예요. 그 다음에 315번은 그냥 위에 적어놓기만 하세요. 얘들아,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건 얘는 그거 이용하라는 거야.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 두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3에서 배운 거야. 결국은 이 말이잖아. 이렇게 현이 있고 여기 현이 있는데 얘네들이 길이가 같대요. 그 말은 뭐였어요? 여기가 중심 있을 때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 내리고 수직 내렸을 때 이 수직거리가 같아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중심에서 내린 수직거리가 같아요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중3 때 원의 성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두 현이 나오는데 요 현의 길이와 요 현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중에 문제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의 길이와 요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건 결국 여기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중심에서 여기에 내린 수직거리와 여기에 내린 수직거리가 같아요. 요거 가지고 풀라는 거라고. 아시겠죠? 이건 안 줘. 왜냐면 배운 거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떠올려야 되는 거야. 현을 나왔을 때.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와 접한다는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D와 R과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319랑 320 해보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건 어떻게 하랬지? 누구를 뭘로 표현하랬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중심을 반지름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 줬어. 그럼 일단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X축, Y축에 접한다. 이걸로 원방을 잡고 그 원이 이 직선과도 접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을 가는 거죠. 그래야 R이 나올 거야. 그리고 두 축에 다 접할 때는 원이 하나 안 나오고 두 개 나온다 했어.
그다음 320번은 관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직선의 관계가 있거든요. (320번은) 두 직선이 평행한 거 보여? 그럼 그 평행선상에서 두 개 다 접하게끔 동그라미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결국 두 평행한 직선 사이에 뭐라는 거야? 두 직선 사이 거리가 원의 지름이란 뜻이야. 맞아? 그리고 원의 중심이 어디를 지나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그거 하면 나와. 19번은 했어요. 일단 X축, Y축에 접하면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좌표가 같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3, 4분면 위에 중심이 있다는 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중심을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둘 수 있고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뭐 하랬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인 D와 반지름이 똑같아요. 이거 갖고 하라고 그랬거든, 얘들아.
그래서 D를 구해보면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7R 플러스 12 그게 R이 되면 되니까 얘를 일단 보내고 절대값 풀 때 얘는 여기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그대로 나올 때 반대로 나올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되거든? 그러면 R이 하나는 6이 나오고 하나는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에 대한 거는 넓이가 파이고 6에 대한 거는 36파이니까 더해서 37파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단위는 없으니까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루트랑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하면 되지만 얘는 자연수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부호 같다, 부호 다르다 이걸로만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둘이 특수한 관계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y는 x-2와 y는 x 플러스 2는 둘이 평행한 관계예요. 평행한 관계이면서 여기 딱 이 y 절편의 가운데인 이 원점을 지나는 원이잖아요. 동시에 접하는. 그게 이제 초록색 하나, 빨간색 하나라고 봤을 때 결국에 이게 지금 지름은 여기 있는 한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면 2루트 2 나와요? 그러니까 지름은 2루트 2야. 그럼 반지름이 루트 2겠지? 근데 이 원이 이 원점을 지나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되냐면 얘랑 얘의 딱 중앙 그 중앙점이 여기 있잖아. 그 점을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앙인 y는 x 위에 중심이 있겠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그냥 a, a 이렇게 둘 수 있다고. y는 x 위에 있으니까. 되니? 근데 사실 얘 a 안 그래도 구할 수 있거든? 그림만 잘 그렸으면. 왜냐면 그렇게 이제 알았잖아 우리가. 그럼 선생님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 중심이고 얘가 딱 가운데라며. 그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2개니까 지름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굳이 A를 안 구해도 된다고. 알겠지? 그래. 그 다음 얘들아 여기도 또 접선의 성질이 나오는데 그 바깥점에서 여기가 바깥에 있고 여기가 원이야. 그러면 여기에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접점이라는 게 생기고 여기서 뭘 알아야 된댔어 우리는? 뭐 긋고 싶어야 된다 했어? 중심에서 여기 수직 긋고 싶어야 되지? 그리고 얘를 연결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뭐 쓰고 싶겠어? 피타 쓰고 싶겠지? 얘 갖고 하는 거거든 사실 여기 문제는. 네. 그 다음에 323번 풀어봐. 이게 또 똑같은 원리야. 해봐. 이게 사각형이지만 사실 사각형이 아니거든? 내 말 이해했어? 이게 사각형이지만 사각형이 아니지? 결국은 똑같은 삼각형 두 개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돼. 그럼 나와? 얘는 사실 중3 거야. 사실 뭐 별거 아니지. 근데 두 점 사이 거리 때문에. 그러니까 중3에서는 누가 나오겠어? 얘가 나오겠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두 점 사이 거리를 니네가 배웠으니까 얘가 안 나와. 그 차이밖에 없어. 사실 중3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야 이거는.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가볼게.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잖아. 자, 326번이요. 우리 사이 멀어요. 슬퍼. 멀어지지 마. 소스. 자, 원과 직선이 안 만나요. 이거야. 안 만나요. 그럼 뭐 하라고? 아, 선생님, 원의 중심에서부터 누구까지? 요 직선까지 수직 거리가 너무 아직 멀어요. 누구보다? 반지름보다. 그래서 요거 갖고 푸는 거잖아요. 써놓고 시작해. 슬퍼만 하지 말고 그림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재혁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지? 뭐지? 자, 여기다 친절하게 써놨잖아. 여기다 대입해서 얘기해봐. D는? D는? 웃을 때가 아니잖아? 이걸 모른다는 건 이 문제를 하나도 못 푼다는 얘긴데? 네. 이거 맞아? 맞냐고. 근데 얘는 사실 이걸 어떻게 벗길지도 안다 우리가. 맞지?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아니야? 왜냐면 여기서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알아야 돼. 이 고2, 고1 2학기의 핵심이야. 너무 많이 쓰이니까 너무 많이! 괜찮아. 내년의 일이야. 네가 신경 쓰지 마, 승이야. 나왔어, 6? 네. 그래. 그럼 뭐 결국 얘도 마찬가지인데. 원은 고정인데 그 위에 있는 점이랑 요 직선 사이 거리, 이게 이제 앞에서는 뭐였어? 점과 원이었잖아. 근데 얘는 이제 원 위의 점과 직선인데 하는 방법은 똑같겠지? 느낌 왔어? 안 왔구나. 그럴 수 있지. 왔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있어. 그럼 원 위에 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다고. 아, 맞습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최단거리와 최대거리 뭐 이런 거잖아. 그럼 결국 뭐겠어? 이 D랑 똑같다니까? 이 D에다가 R 더하는 거랑 D에다가 R 빼는 거 이거 똑같아. 맞지? 근데 앞에는 원과 한 점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중심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빼고 요거였다면, 얘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에 반지름 더하고 반지름 빼는 거겠지. 어차피 똑바로 가는 거니까. 되겠니 얘들아? 그래. 329랑 330을 풀게요. (329도)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들 결국은 최대치수는 찾는 거야. 결국은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피의 개수인데, 결국 이 거리의 범위가 나와야 돼. 그래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최대와 최소가 있다고 했잖아. 피의 개수를 제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이게 범위가 나오면. 왜냐면 거리가 자연수니까 거리가 범위로 나오면 자연수인. 일단 해봐. 범위부터 구해. 그리고 나선 그림 그려보면 돼. 그림 그려보면. 범위. 자, 재혁아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해야 돼. 자, 여기 4,-1이라는 중심이 있어. 여기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식 어떻게 된다고? D는 밑에가 뭔지는 알겠지? 일단 루트야. 그쵸. 그럼 루트에 뭐 써야 돼 밑에? 5 왜 5 써야 돼? 5가 어디서 나왔어? 제곱 1 더하기 4. 그 다음에 위에는 절대값이야. 그 다음 뭐 써야 돼? 얘를 갖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네. 네. 이게 최대야. 최대가 아니지. 2루트 5에다가
이건 여기 가지의 거리니까. 그럼 최대 거리는 이 2루토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3루토가 최대 거리고, 최소 거리는 2루토에다가 루트 5를 뺀 루트 5겠지? 맞니? 그럼 일단 이 거리의 범위가 선생님 루트 5부터 3루트 5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수가 몇 개 나와? 어? 아, 얘 루트 5도 포함이잖아. 어쨌든 얘가 최대 최소니까. 어? 어디서부터 3, 4, 5, 6까지 나와? 그럼 이제 해볼게. 이제 그림을 그릴 차례야. 자,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잘 봐봐. 여기가 원이고 얘들아, 여기가 직선이 있잖아. 어? 어? 이 원도 둥그레서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3인 지점의 점을 여기라고 해볼게 내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니까 3이래요. 그럼 얘가 이 하나야? 어, 대칭이 되잖아. 그럼 여기도 있겠지. 느낌 왔어 이제 그러면? 어? 그럼 각각에 대한 점이 몇 개씩 있다는 거야? 원 위에? 2개씩 있다는 거지. 누구만 하나야? 최소와 최대만 하나야. 얘들아. 어? 왜냐면 최소점과 최대점은 반드시 중심을 이렇게 지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점과 최대점은 하나씩밖에 없어.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 어? 그럼 얘네는 다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몇 개씩 있다고? 2개씩 있어. 그래서 몇 개야? 8개야. 이 삼각형은 얘들아 하나의 얘야. 얘가 고정이 아니야. 잘 생각해야 돼. 얘도 그냥 위에 2점이니까 그 2점이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거야. 그랬을 때 가질 수 있는 최소와 최대거든? 이거. 이것도 결국 무슨 문제게? 이거. 예? 해봐. 이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생각해. 그거 가지고 풀라는 문제인 거야 결국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원 위의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 최소값 최대값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단다. 아니야. 왜냐면 그냥 위에 2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 여기다 얘를 들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B일 때 얘가 C일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정삼각형을 이렇게 만들게끔 하는 A가 여기 어딘가에 원 위에 있다는 거야. 원 위에 이렇게 정삼각형이란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다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최소 최대가 나오는 거야. 할 수 있어 얘들아. 할 수 있을걸? 할 수 있을 거야. 닮은비가 나와야 돼. 닮은비가. 결국은 제일 작을 때도 정삼각형이고 제일 클 때도 정삼각형이고 이게 닮아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닮은비가 나오면 그걸 제곱하면 넓이비가 되는 거지. 이걸 실질적으로 얘들아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얘는 70도 되는데 답은 맞았어요. 그럼 이게 한 변에 집중해야 돼? 아니야. 높이에 집중해야 돼. 내가 그릴 수 있는 정삼각형의 최소가 될 때의 높이와 최대가 될 때의 높이에 집중해야 돼. 그래야 닮아 있으니까 어차피 높이비가 닮은 비 아니야? 근데 그 높이는 누가 결정하냐고.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얘가 결국.
됐어? 내 말 이해했어 이거? 이게 어차피 여기가 변하긴 하지만 이 삼각형의 크기에 따라서 높이도 변해. 근데 그 높이가 결국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 거리가 높이가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직선 위에 두 점이 밑변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도 이 정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저 원 위에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 높이가 되네요 이거잖아. 그게 루트 2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최대가 되게 하라는 건 또 거꾸로? 그러면 그것은 원 위에 한 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그때의 높이를 말하네요 이거니까 이게 3루트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높이의 비가 1대3이잖아. 그러면 이 제일 작은 정삼각형과 제일 큰 정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3이잖아. 그러니까 넓이는 제곱하니까 1대9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9인 거야. 여기에 막 좌표를 드는 순간 끝인 거야. 아니야, 그렇게 푸는 거 아니야. 수학은 얘들아 최소한의 문자로 푸는 거야. 그래야 돼. 잠시만요. 더 나가고 싶지만 안 될 것 같다, 그치? 여기까지 할게. 이것도 안 됐어. 한 장이 남았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 니네가?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330번까지. 다음 주 목요일.